명강후감의 편중고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올리는 컨텐츠인데 실제는 첫 번째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제 강의를 제가 소개한 거니까 빼고 이번이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컨텐츠입니다. 제가 처음 컨텐츠를 뭐를 잡았냐면, 포노사피언스라는 얘기를 딱 듣고 그 강의를 듣고나 제가 상당히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렇구나. 단지 우리가 핸드폰이 편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뭐 정보를 얻고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공뇌를 장착한 사이보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최재봉 교수님의 강의가 상당히 좋아서 간단하게 한 두세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초연결 사회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스마트폰이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초연결을 해주는 거죠. 정보를 연결해주고 금융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바뀌고 또 미디어 유통도 완전히 바뀌고요. 서비스도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도구로서의 저희 스마트폰들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스마트폰이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핸드폰이 아니고 하나의 인공뇌, 사이보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줬는데요. 지금 회의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만약에 학생이나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서 자꾸 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야 핸드폰 다 꺼 그러면은 이미 이 호모사피언 시대에서 낙오된 사람들이고 기회를 잃은 사람이고요. 거꾸로 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서로 그걸 토론해서 그 지식을 더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면 호모사피언스의 아주 전형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준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 일단 검색을 잘하는 검색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어떤 큰 뇌에다가 저장을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식은 다른 데 갖고 있죠. 그거를 연결해주고 찾게 해주고 하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SNS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SNS라는 그 표현 안에는 구글 같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적응하는 포털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이 네트워킹을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와 같이 새로운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핀터레스트 같이 전문가들끼리 모아서 또 깊이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스마트폰이 해준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지 하나의 뇌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하게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나 할머니까지 전 세계 가난하거나 부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에 접촉할 수 있고 검색을 한다든지 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아주 가난한 어린아이가 스마트폰 하나를 딱 줘줬더니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충출한다. 이 가능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예를 들면 뭐 금융을 서비스하는 토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을 유통하는 아마존,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들을 유통하는 뭐 넷플릭스, 그리고 교통수단을 서비스 연결해준 우버,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혀 다른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하면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되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했었어요. 삼성, LG 등 주로 제조업체가 많고 오히려 이런 스마트한 어떤 서비스 쪽에는 약간 늦다고 할까요?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중국에 비하면.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 예를 들어 저한테 상당히 깊이 있게 와닿았던 거는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만족도를 제조사한테 위탁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스스로 서칭하고 검색해서 스스로 큐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산 물건이야. 그리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만족도도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제 제품은 단지 어떤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어떤 하나의 똑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연결하는 디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그와 연결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한다. 그런 회사가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그 스마트폰에서 유통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 유통할 수 있는 앱스토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게 되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엄청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제품과 동시에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가장 이제 재밌게 소개하는 테슬라라는 회사, 저도 관심이 많고 저도 뭐 아주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회사인데요. 전기차 만든다는 회사라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 이유가 무한히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인간이 행복한 걸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우주행이라든지 뭐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목표는 인간을 위한 좋은 서비스, 이렇게 귀감이 된다는 거죠. 네, 호모사피언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했고요. 제가 유튜브 하려고 듣던 강의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고, 내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갔던 얘기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관심 있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제가 간단히 마쳤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게 무작위로 컨텐츠를 만들 거고, 그 무작위로 들었던 어떤 강의들을 간단간단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누군가는 요 내용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계속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